철수의 가난한 일상. 1970년 가을, 경기도 화성군 행복마을. 새벽 5시. 김철수는 낡은 사글세 방 문을 열고 나섰다. 28.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방 한 칸 없는 신세였다. 철수야, 또 나가냐? 아침도 안 먹고. 옆방 김씨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점심때 먹으면 되죠.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아침 먹을 쌀도 없었다. 어젯밤 저녁으로 마지막 밥을 먹었다. 하지만 불평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고아로 자라며 배운 것이 있다면 참는 것이었다. 논두렁길을 걸어가는데 멀리서 박만석 지준의 기와집이 보였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철수는 그 집 땅을 10년째 부쳐먹고 살았다. 소작류를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일할 땅이라도 있는 게 감사했다. 야, 철수 왔냐? 논에 도착하자 같은 소작농 정우가 손을 흔들었다. 응. 형님,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글쎄, 최서방이 아직 안 왔는데 저 양반 오기 전엔 함부로 못 하잖아. 정우가 담배를 피우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최서방. 박만성네 말음으로 모든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충직한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 철수 왔어. 멀리서 최서방이 걸어왔다. 45쯤 됐을까.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은 항상 붉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특유의 얼굴이었다. 예, 마름니. 철수가 공손히 인사했다. 흥, 일찍도 왔네. 그래봤자 혼자 먹을 입인데 뭐가 그리 부지런해. 최서방이 비웃듯 말했다. 철수는 그 말에 가슴이 따끔했지만 참았다. 오늘은 저 동쪽 논 매기 끝내고 추수 준비해야 해. 알겠나? 예, 마름니. 최서방이 가고 나자 정호가 헛웃음을 쳤다. 저 인간 참. 언젠가 벌 받을 거야.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들리면 큰일 나요. 철수가 황급히 말렸다. 하지만 정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최서방은 소문이 자자했다. 박만석 주인어른 몰래 창고쌀을 빼돌린다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누가 증거를 댈 수 있겠는가. 샵샵 2장. 배급날에 모욕 한 달에 한 번 소작농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날이었다. 모두들 자루를 들고 박만성네 창고 앞에 줄을 섰다. 자, 다들 질서 있게.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가. 최서방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저울질을 하며 한 사람씩 쌀을 퍼줬다. 정우, 내 식구가 5이니까 한 가마니 반. 박출수, 내 식구 4이니까 한 가마니 반. 차례차례 자기 몫을 받아갔다. 드디어 철수 차례가 됐다. 김철수. 철수가 자루를 내밀었다. 최서방이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를 지었다. 넌 혼자니까 반 가만이면 되겠지. 예래? 하지만 마름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가 어때? 매 혼자 먹는데 반 가만이면 충분하잖아. 아니면 식구라도 있어. 최서방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뒤에서 몇몇 사람들이 키득거렸다. 철수는 총각이잖아.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철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뭐라 대꾸할 수 없었다. 그는 반 가마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마름니. 그래, 내가 알아서 잘 먹어라. 혼자 먹기엔 충분할 거야.
최서방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글세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쌀자루를 내려놓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반가마니. 다른 사람들은 한가마니 반씩 받는데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니. 철수야, 장에 안 갈래? 김씨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아, 예, 갈게요. 철수는 얼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는 소리 하면 안 됐다. 아무도 자기 신세를 안쓰러워하지 않았다. 그저 참고 견디면 됐다. 장터의 만남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철수는 집에 남은 보리쌀 몇 대를 팔러 장터로 갔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장수, 엿장수까지 온갖 소리가 뒤섞였다. 보리쌀 사세요. 햅쌀입니다. 철수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1시간을 기다려 겨우 300원을 받고 팔았다. 이걸로 밀가루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장터를 둘러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장터 다리를 건넜다. 그런데 다리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신음 소리였다. 철수와 다리 밑을 내려다보니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철수가 다급히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여자는 의식이 기미했다. 굶어서 쓰러진 것 같았다. 어이, 저기 좀 도와주세요. 철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길끝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에이, 거지잖아. 냄새나. 저리 가. 한 남자가 오히려 발길질까지 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철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철수는 주머니를 뒤져 구금 전 받은 300원을 꺼냈다. 이걸로 밀가루를 사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철수는 장터로 달려가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국밥 한 그릇이요. 200원이야. 돈을 내고 뜨거운 국밥을 받아들고 다시 다리 밑으로 뛰어갔다. 여자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다. 아가씨, 이거 드세요. 어서요. 철수가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여자는 간신히 눈을 떴다. 철수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어줬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여자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때 철수는 여자의 눈을 봤다. 흙먼지 사이로 드러난 눈은 놀랍도록 맑고 깊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 같았다. 괜찮으세요? 철수가 물었다. 여자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왔다. 혹시 말을 못 하시나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철수에게 깊이 절을 했다. 고맙다는 뜻이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철수는 여자를 다리 밑에 그대로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도 사글세방 한 칸이 전부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철수는 자기가 입던 점퍼를 벗어 여자에게 덮어줬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철수는 그 여자 생각뿐이었다. 저 차가운 다리 밑에서 밤을 보내다니. 곧 겨울인데
샵샵 내장 매일 찾아가는 철수. 그날 이후 철수는 장에 갈 때마다 그 여자를 찾아갔다. 자기 점심 도시락을 아껴서 가져다 줬다. 오늘은 보리밥이지만 그래도 드세요. 어제 김씨 아주머니가 김치 좀 주셨어요. 같이 드세요. 여자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철수를 보는 눈빛은 날마다 따뜻해졌다. 며칠이 지나자 여자는 기운을 차렸다. 다리 밑에서 나와 장터에서 심부름도 하고 짐도 날랐다.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다리 밑에서 잤다. 철수는 그게 마음에 걸렸다.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지도 몰랐다. 아가씨, 이름이 뭡니까? 철수가 물었다. 여자는 땅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썼다. 순이라고. 순이. 박순이 씨로군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순이도 처음으로 기미하게 웃었다. 순이 씨,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철수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 해야 했다. 저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순이가 놀란 눈으로 철수를 봤다. 제가 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박만석 주인어른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철수는 진심이었다. 순이는 한참 동안 철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샵샵 5장. 박만석에게 청하다. 주인어른, 소인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철수가 박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만석은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양반이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지주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인정 있는 사람이었다. 철수 아니냐? 무슨 일인가? 주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장터에 의지할 곳 없는 처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처녀와 혼인하려 합니다. 부디 저희가 지낼 방 한 칸만 주십시오. 박만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네가 혼인을, 그것도 장터 처녀를? 예, 주인어른. 그 처녀가 어디 집 딸인가? 근본을 아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합니다. 박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철수는 10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집안에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들일 수는 없네. 주인어른, 철수가 다시 절을 했다.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제발입니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만석은 철수의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찌 거절하겠나. 좋네. 뒷마당 헛간이 비어있네. 그곳을 치워서 쓰도록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100건도 넘게 절을 하고 뛰어나왔다. 샵샵 6장. 새로운 시작. 철수는 당장 장터로 달려갔다. 순이 씨, 됐어요. 주인어른께서 허락하셨어요.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봤다. 이제 추운 다리 밑에서 안 주무셔도 돼요. 갑시다, 가.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박만석네 뒷마당, 헛간은 오래 쓰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했다. 하지만 철수는 상관없었다. 여기를 우리 집으로 만들 거예요. 철수는 며칠 밤낮으로 헛간을 고쳤다. 벽을 바르고 지붕을
창호지를 새로 발랐다. 순이도 도왔다. 그녀의 손재주는 놀라웠다. 일주일 만에 헛가는 깨끗한 신혼집이 되었다. 작지만 따뜻했다. 순이 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혼인합시다. 철수가 순이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이장님 앞에서 간단히 혼례를 올렸다. 하객도 없었다. 떡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철수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순이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아 답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샵샵 7장. 행복한 나날 결혼 후 철수의 삶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저녁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순이는 말은 못했지만 손짓으로 인사했다. 철수는 그게 너무 좋았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오니까 다 잊어버리네요. 철수와 밥을 먹으며 하루 일을 얘기했다. 순이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이는 정말 부지런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텃밭을 일궈 채소를 심었다.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다. 순이 씨 솜씨가 대단해요. 정옥순 할머니가 감탄했다. 정옥순 할머니는 박만성내에서 30년간 일한 가정부였다. 마을의 어른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철수야, 내가 복 받았구나. 예, 할머니. 정말 그래요. 철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모두가 축복한 건 아니었다. 샵샵 8장. 최서방의 조롱. 야, 철수. 신랑 나으리 되셨네. 최서방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예, 마름니. 그래서 마누라는 밥은 할 줄 아냐? 아니면 밤에 잠자리 시중이나 잘 드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철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다. 그나저나 귀머거리 마누라 먹일 쌀은 있냐? 혼자도 모자라던 놈이. 최서방이 배를 잡고 웃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름니.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분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들었다간 쫓겨날 게 뻔했다.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는 알았다. 남편의 풀죽은 표정으로. 순이는 철수를 끌어안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체온이 위로가 되었다. 순이 씨,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철수의 볼에 손을 대며 웃었다. 괜찮다고. 당신은 최고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샵샵 9장. 추석 배급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이면 박만석이 소장농들에게 쌀을 넉넉히 나눠줬다. 모두들 들떠 있었다. 이번엔 얼마나 줄까? 작년엔 한 가마니씩 줬잖아. 배급날 소장농들이 창고 앞에 줄을 섰다. 최서방이 장부를 들고 나왔다. 자, 명절이니까 평소보다 많이 준다. 정우, 2가마니. 감사합니다. 박출수, 2가마니. 차례차례 자기 몫을 받아갔다. 드디어 철수 차례. 김철수. 최서방이 비죽 웃었다. 너, 반가마니. 예? 왜? 불만 있어. 귀머거리 마누라는 일도 안 하잖아. 내 몫만 주는 거야.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두 가만히인데 자기만 반 가만히. 감사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반 가만히를 받았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참 너무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최서방이 무서웠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어떻게 명절을 나지? 순이가 쌀자루를 보더니 철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우리 잘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다. 순이의 관찰 그날 이후 순이는 밤마다 창밖을 지켜봤다. 창고가 보이는 위치였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최서방이 몰래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1시간쯤 지나 낯선 남자 둘이 왔다. 그들은 쌀가마니를 수레에 실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최서방이 그 남자들에게 돈을 받았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도둑질이다. 순이는 직감했다. 최서방이 주인 몰래 쌀을 팔아먹고 있었다.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순이는 날짜와 가만히 수를 세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막대기로 표시를 했다. 하지만 철수가 들어오면 얼른 지웠다. 남편이 걱정할까 봐. 일주일쯤 지났을까. 순이는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네모는 창고, 동그라미는 쌀가마니, X표는 빼돌린 거. 순이 씨 뭐해요? 어느 날 철수가 일찍 돌아왔다. 순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다. 이게 뭐예요? 철수가 바닥에 그림을 봤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이런 위험한 짓을. 철수는 황급히 그림을 발로 지웠다. 최서방이 알면 우리 죽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철수가 난생 처음 소리를 질렀다. 순이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봤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겁이 나서 그래요. 철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우리가 어떻게 최서방을 이겨요? 그 사람은 강만석 주인 어른 오른팔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이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당신이 내 전부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없이 안아주기만 했다. 샵샵 11장. 정옥순 할머니의 도움. 며칠 후 정옥순 할머니가 철수를 조용히 불렀다. 철수야, 내 마누라 말이다. 예. 할머니,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더구나. 밤마다 창고 주변을 살피던데. 철수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아셨습니까? 이 할멈이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모를 게 있겠니? 최서방이 쌀을 빼돌리는 것도 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정옥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마누라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최서방도 눈치챘을 게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품에서 숫조각을 꺼냈다. 이걸 내 마누라에게 주어라. 흙바닥 대신 돌에 기록하라고 해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들리는 것, 냄새 나는 것도 모두. 할머니, 그게 무슨. 들어라. 철수야. 내 마누라는 하늘이 내린 증인이다. 귀는 어둡지만 눈은 누구보다 밝고 말은 못해도 진실은 안다. 그 아이가 최서방의 죄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래,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 두면
최서방은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힐 게다. 내 마누라를 믿어라. 철수는 그날 밤 순이에게 숯을 건넸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조심해서, 조심해서 하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있었다. 샵샵 12장. 돌판 위에 기록. 순이는 헛간 구석에서 널쩍하고 평평한 돌판을 구했다. 그리고 밤마다 철수가 깊이 잠든 후 수치로 기록을 시작했다. 10월 5일 밤 쌀가마니 5개, 막대기 5개. 10월 12일 밤 쌀가마니 3개, 보리 2가마니, 각각 표시상인 2명. 사람 그림 2. 최서방이 받은 돈 작은 주머니. 그림. 그녀의 기록은 점점 정교해졌다. 상인들의 옷차림까지 세밀하게 그렸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한 달이 지나자 돌판은 빼곡히 채워졌다. 완벽한 그림 장부였다. 하지만 최서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샵샵 13장. 최서방의 의심. 야, 철수. 어느 날 최서방이 철수를 불렀다. 예, 마름니. 내 마누라 말이야. 요즘 밤마다 뭐하냐?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던데. 그건 혹시 도둑질하려는 거 아니냐? 귀머거리 주제의 눈은 멀쩡하니까. 최서방이 으르렁거렸다.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밤마다 밖을 배회하는데? 수상하긴. 최서방이 철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혹시 뭔 사고라도 나면 너희 부부가 책임져야 할 테니까. 협박이었다. 철수는 온몸이 떨렸다.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최서방이 알았어요. 우리 위험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거의 다 끝났다는 듯이 돌판을 가리켰다. 안 됩니다. 들키면 우리 죽어요. 하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철수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맞췄다. 믿어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샵샵 14장. 박만석의 귀환. 드디어 추석이 왔다. 박만석이 서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다. 주인 어른이 내일 오신대.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박만석은 매년 추석 전날 돌아와 한 해 결산을 했다. 최서방은 초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고를 털 계획을 세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주인어른 오시기 전에 남은 쌀까지 다 팔아버리자. 추석 전날 밤, 최서방은 상인들을 불렀다. 오늘 밤 11시에 오라고 했지. 예, 마름니. 순이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징을 준비했다. 헛간에 있는 큰 징. 철수 씨. 잠깐 나갈게요. 순이가 손짓으로 말했다. 철수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 11시. 상인들이 도착했다. 최서방이 창고 문을 열었다. 자, 빨리빨리. 남은 거 다 싸가. 바로 그때였다. 쾅, 쾅, 쾅. 징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불이야, 불이야. 순이가 징을 치며 소리쳤다. 아니, 소리는 안 나왔지만 입 모양으로 외쳤다. 뭐야? 최서방이 황급히 뛰쳐나왔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왔다. 어디서 불이야? 창고 쪽인가? 사람들이 창고로 달려왔다. 그리고 목격했다. 최서방과 상인들이 쌀가마니를 수레에 싣는 장면을. 저게 뭐야?
최서방이 쌀을 훔치고 있어.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주인어른 행차시다. 박만석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순이가 계획한 대로였다. 샵샵 15장. 진실이 밝혀지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박만석이 말에서 내렸다. 횃불 아래 모든 게 드러났다. 쌀가마니, 수레, 상인들, 그리고 최서방. 주인어른. 최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인어른, 저 귀머거리가 쌀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최서방이 순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제가 막으려다가. 닥쳐! 박만석이 호통을 쳤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주인어른, 오해입니다. 바로 그때 순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해둔 돌판을 가져왔다. 횃불 아래 수치로 그려진 완벽한 기록.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게 뭐야? 그림이잖아. 정옥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주인어른, 저것은 장부입니다. 장부. 예. 지난 1년간 최서방이 빼돌린 모든 기록입니다. 순이가 밤마다 지켜보고 그린 것입니다. 박만석이 돌판을 자세히 봤다. 날짜, 가만히 수, 상인들까지 모두 그려져 있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귀머거리가 그린 그림이 뭐가 증거입니까? 최서방이 발악했다. 순이가 최서방의 방을 가리켰다. 그리고 잠자는 신용을 하며 베개를 가리켰다. 주인어른, 최서방 방을 뒤지십시오. 정옥순 할머니가 말했다. 박만석이 직접 최서방의 방으로 갔다. 베개를 찢었다. 작은 수첩이 나왔다. 이건 박만석이 수첩을 펼쳤다. 순이의 돌판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들. 이놈. 박만석이 분노로 떨었다. 당장 묶어라. 경찰서에 넘기겠다. 소장농들이 달려들어 최서방을 묶었다. 주인어른, 살려주십시오. 최서방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말없는 며느리. 2부 샵샵 한 장. 추석 아침에, 기적 추석 아침해가 떴다. 어젯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박만석이 철수와 순이를 사랑방으로 불렀다. 들어오너라.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순이와 함께 들어갔다. 사랑방 아랫목은 따뜻했다. 머슴으로 10년을 살았지만 이곳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앉아라. 예. 주인어른. 정옥순 할머니가 상을 들고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쇠고기국. 철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시오. 박만석이 말했다. 철수는 감히 수저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순이는 담담하게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철수에게 먼저 건넸다. 당신부터 드세요. 그 손짓에 철수도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다. 철수야. 예. 주인어른. 너는 천금보다 귀한 아내를 얻었다. 박만석이 순이를 바라봤다. 글 한자 모르는 처녀가 이토록 완벽한 장부를 만들다니. 그것도 오직 눈과 기억만으로. 박만석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속았을 게다. 최서방이 10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훔쳐갔는지 이제야 알았다. 샵샵 2장. 박만석의 보상. 철수야. 내게 줄 것이 있다. 박만석이 문서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면천 문서다. 너는 이제 소장농이 아니다. 예, 주인어른.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제 내 땅을 붙일 필요도 없다. 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간 소장농으로 살았는데
자유의 몸이 된다니.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박만석이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기와집 한 채와 문산마직이다.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주인 어른. 이럴 수가. 철수는 엎드려 절을 했다. 그리고 이것. 박만석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철수가 풀자 돈이 가득했다. 최서방이 그동안 훔친 돈을 회수했다. 그 중 일부를 너희에게 준다. 마땅한 보상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100번도 넘게 절을 했다. 순이도 깊이 절을 올렸다. 그런데 순이가 다시 일어나더니 길바닥으로 갔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는 게냐? 박만석이 물었다. 순이는 창고를 그렸다. 그리고 열쇠를 그렸다. 열쇠를 정옥순 할머니에게 주는 그림. 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을 알겠다. 창고 열쇠를 정옥순 할머니에게 맡기라는 것이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옳은 말이다. 할머니만큼 믿을 사람이 없지. 박만석이 정옥순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이제부터 창고는 할머니가 맡아주시오. 주인 어른. 할머니가 이 집의 진짜 기둥이었소. 부디 부탁하오. 정옥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다. 샵샵 세장 새 집으로 이사 며칠 후 철수와 순이는 마을 입구 기와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다. 마당에는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순이 씨,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철수가 순이를 안아들었다. 순이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추운 헛간에서 앉아도 돼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잘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집 안을 둘러봤다. 방 두 칸에 부엌, 그리고 작은 마루까지. 여기서 우리 평생 살아요. 약속해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샵샵 내장 마을의 변화 정옥순 할머니가 창고를 맡으면서 마을이 달라졌다. 배급 공정하게 나눠드립니다. 할머니는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했다. 이제 누구도 부당하게 적게 받는 일이 없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았어요. 사람들이 감사했다. 최서방 때와는 천지 차이였다. 모두 순이 덕분이지. 정호가 말했다. 우리가 귀머거리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어.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귀머거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순이었다. 샵샵 5장 철수의 새로운 삶. 철수는 이제 자기 땅을 가졌다. 논 산마지기. 작지만 자기 땅이었다. 이제 소장료 안 내도 돼. 철수는 날마다 신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논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순이 씨, 올해는 풍년일 것 같아요. 철수가 들떠서 말했다. 순이는 웃으며 도시락을 싸줬다. 하지만 철수는 박만석 내일도 도왔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주인 어른, 제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철수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인데. 그래도 은혜를 갚아야죠. 박만석은 철수의 성실함에 감동했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가을 추수 때 좀 도와다오. 예, 감사합니다. 샵샵 6장 순이의 그림. 순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제는 장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당에 살구꽃을 그렸다. 뒷산에 소나무를 그렸다. 철수가 논을 가는 모습을 그렸다. 순이 씨, 그림 정말 잘 그리네요. 철수가 감탄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겠어요. 순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정옥순 할머니가 찾아왔다. 순이야, 내 그림 좀 보자꾸나. 할머니는 순이의 그림을 하나하나 봤다. 참 잘 그렸구나. 혹시 농사 짓는 법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니?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씨 뿌리는 방법, 물 대는 방법, 잡초 뽑는 방법. 오, 이거 좋은데. 글 모르는 사람들도 이 그림 보면 농사 지을 수 있겠어. 할머니는 감탄했다. 주인 어른께 보여드려야겠다. 박만석도 순이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이 그림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소? 좋은 생각입니다. 주인 어른. 그렇게 순이의 그림 농사책이 만들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며 농사를 더 잘 지었다. 샵샵 7장. 겨울의 시련 겨울이 왔다. 첫 겨울을 자기 집에서 보내는 것이었다. 춥지 않아요? 철수가 걱정했다. 하지만 기와집은 헛간보다 훨씬 따뜻했다. 올해는 추석 배급도 잘 받았으니까 쌀도 넉넉해요. 철수는 행복했다. 하지만 순이는 뭔가 이상했다. 순이 씨, 어디 아파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자꾸 비실거렸다. 의원 선생님 모셔와야겠어요. 철수가 마을 의원을 데려왔다. 의원이 순이의 맥을 짚었다. 허허. 병이 아닙니다. 예? 그럼. 태기입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네. 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순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아기라니. 철수는 너무 기뻐서 뛰어다녔다. 순이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순이는 철수의 손을 자기 배에 올려놓았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샵샵 8장. 마을의 축복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철수야, 축하한다. 순이야, 몸조리 잘해라. 정옥순 할머니도 찾아왔다. 호,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 감사합니다. 박만석도 선물을 보냈다. 쌀 한 가마니와 미역, 그리고 아기 옷감. 주인 어른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철수는 감격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보상이다. 앞으로도 잘 살 거라. 샵샵 9장. 봄의 기적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마당의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 순이 씨, 올해도 예쁘네요. 철수가 꽃을 보며 말했다. 순이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왔다. 곧 우리 아기를 볼 수 있겠어요. 철수는 매일 순이의 배에 대고 말을 걸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순이는 그런 철수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어느 날 철수가 장에서 비녀를 사왔다. 순이 씨, 이거 선물이에요. 예쁜 나무 비녀였다. 비싸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순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철수가 직접 비녀를 꽂아줬다.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요. 샵샵 10장. 출산 어느 날 밤. 순이가 진통을 시작했다. 순이 씨. 철수가 황급히 산파를 불렀다. 정옥순 할머니도 달려왔다. 괜찮다, 순이야. 잘할 수 있어. 할머니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밤새 진통이 계속됐다. 철수는 마당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제발 무사하게. 새벽이 되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애, 응애, 나았다. 산파가 나왔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들. 철수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순이가 지쳐서 누워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이 씨,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가리켰다. 작고 빨간 아기가 울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철수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샵샵 11장, 100일 잔치, 아기가 100일이 되었다. 철수와 순이는 작지만 따뜻한 잔치를 열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박만석과 정옥순 할머니도 왔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 잘생겼네. 사람들이 아기를 보며 감탄했다. 아기 이름은 도연이었다. 도리를 밝힌다는 순이가 최서방의 죄를 밝혔으니 아기도 도리를 밝히는 사람이 되라고 지었어요. 철수가 설명했다. 좋은 이름이다. 박만석이 칭찬했다. 철수야, 내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구나. 예. 주인 어른,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샵샵 12장 마이너스 1년 후 1년이 흘렀다. 도연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아빠. 도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철수는 너무 기뻐서 마을을 돌아다녔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봄이었다. 마당의 살구나무에 또 꽃이 피었다. 순이 씨, 작년 이맘때 우리 처음 이 집에 왔었죠?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그때는 꿈만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집이 됐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돌판을 가져왔다. 새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내 명의 사랑. 철수, 순이, 도현이, 그리고 또 한 명의 작은 아기. 순이 씨. 철수가 놀란 눈으로 순이를 봤다. 순이가 배를 가리켰다. 또 아기를. 순이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와, 순이 씨. 철수는 순이를 들어 올렸다. 도연이도 까르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샵샵 13장, 마을의 전설. 그날 저녁, 철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했다. 참 신기해요, 순이 씨. 2년 전만 해도 저는 사글세 방에 혼자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철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아들도 생기고. 순이는 말없이 철수의 어깨에 기댔다. 사람들은 제가 복을 받았다고 해요. 맞아요. 저는 정말 복을 받았어요. 철수가 순이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복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져온 거예요.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 그게 우리 가족을 만든 거예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를 안았다. 저 멀리 박만석네 집에서 불빛이 보였다. 정옥순 할머니가 창고를 정리하는 모양이었다. 우리 마을이 참 좋아졌어요. 철수가 말했다. 최서방 같은 나쁜 사람이 사라지고 다들 공정하게 대우받고. 그것도 다 당신 덕분이에요, 순이 씨.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얘기했다. 말 못하는 순이가 악한 마름을 무너뜨렸다. 그림으로 정의를 세웠다. 철수는 천금보다 귀한 아내를 얻었다. 14장, 순이의 마지막 그림. 가을이 왔다. 추수철이었다. 철수는 자기 논에서
황금빛별을 베고 있었다. 올해 대풍이야. 정호가 소리쳤다. 축하한다. 철수야. 고맙습니다, 형님.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순이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돌판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뭐 그려요? 철수가 다가가 봤다. 그림은 놀라웠다. 장터, 다리 밑, 쓰러진 여자, 국밥을 건네는 남자, 결혼식, 작은 헛간, 추운 겨울, 창고, 징수 소리,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 새 집, 아기, 살국. 철수는 말을 잃었다. 순이가 지난 2년을 모두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다. 순이 씨, 이건 마지막 그림은 내 식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활짝 웃는 얼굴들. 순이는 그림 밑에 글자를 적었다. 아니, 글자는 아니었다. 하트 모양이었다. 사랑이요? 철수가 물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다. 그 말이죠. 순이가 다시 끄덕였다. 그리고 철수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댔다. 쿵쿵쿵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순이 씨. 철수가 순이를 꼭 안았다. 15장. 겨울 이야기. 두 번째 겨울이 왔다. 도연이는 이제 걸어 다녔다. 엄마, 눈이야. 도연이가 창밖을 가리켰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렸다. 순이가 도연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눈을 맞으며 빙글빙글 돌았다. 까르. 도연이가 웃었다. 순이도 소리 없이 웃었다. 철수와 나와 두 모자를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저것들이 내 가족이다. 철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저녁에 온 가족이 아랫목에 모여 앉았다. 밖은 추웠지만 안은 따뜻했다. 도연아, 엄마 배 좀 만져봐. 철수가 도연이의 손을 순이 배에 올려놓았다. 동생이 여기 있어. 동생. 응. 내 동생. 곧 나올 거야. 도연이가 신기한 듯 배를 만졌다. 엄마, 동생 언제 나와? 순이는 손가락을 3개 폈다. 3달 후. 우와, 빨리 나와. 도연이가 순이 배에 대고 말했다. 동생아, 나 오빠야. 빨리 나와. 순이는 아들을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철수도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철수가 중얼거렸다. 에필로그. 봄이 왔다. 3번째 봄이었다. 살구나무에 또 꽃이 폈다. 이제는 그 나무가 더 크고 튼튼해졌다. 순이는 딸을 낳았다. 예쁜 딸이었다. 이름은 복순이라고 지었다. 복을 순하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철수가 설명했다. 순이 씨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왔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철수야, 내가 진짜 부자 됐구나.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박만석도 찾아왔다. 철수야, 잘 살아가거라. 예, 주인 어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왔다. 우리 순이 잘했어. 딸 예쁘게 낳았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온 가족이 다시 아랫목에 모였다. 도연이는 동생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엄마, 동생 정말 작아. 순이가 웃으며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철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순희 씨. 예? 순희가 고개를 돌렸다. 저 있잖아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장터에서 당신을 못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순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아마 저는 여전히 혼자 사글세 방에서 살고 있었겠죠. 외롭고 쓸쓸하게. 하지만 당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철수가 순희를 바라봤다. 사람들은 제가 당신을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저를 구한 거예요. 순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맞아요.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외로운 제 인생에 빛을 비춰줬어요. 순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를 안았다. 두 아이도 함께 안았다. 내 식구가 꼭 껴안고 있는 모습. 이 세상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다. 후.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시절. 말 못하는 여자가 그림으로 정의를 세운 이야기. 진정한 부는 돈이나 땅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약자로 보였던 사람이 실은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복을 부른다는 것. 김철수와 박순희 부부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도연이는 자라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고, 곡순이는 화가가 되어 어머니의 그림 솜씨를 이어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박만성네 창고는 정옥순 할머니가 관리하는 동안 한 톨의 쌀도 부정하게 빼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 없는 며느리가 마을을 구했다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영웅은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복한 밤 보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꿈 꾸실 거예요.